사람이 정말 화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한 사례로 40대 남성인 민 씨는 항상 위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사 후 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약을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자 의사들도 이상하게 여겨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자세히 상담한 후에야 민 씨가 외향적인 성격으로 평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가족들이 그를 자주 꾸짖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되고 쌓인 분노가 그의 소화기 계통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됩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몸의 호르몬은 변합니다. 감정이 변하기만 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고대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그들은 정신 건강을 소홀히 한 채 신체 건강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것들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의 90%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조여오고 몸이 떨립니다. 슬플 때는 가슴이 돌로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울 때는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립니다. 감정의 본질은 결국 신체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장수 원인 중 15%는 유전, 8%는 의료 조건, 10%는 합리적인 식단과 생활 환경, 기후 덕분이었고 나머지 70%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관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너그럽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기분이 좋지 않으면 몸도 당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70%가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원인 모를 신체의 통증이나 질병은 종종 감정 에너지의 막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감정 에너지의 작동 및 전환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보실 수 있다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은 조금 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면 먼저 구독하고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억압된 감정이 에너지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람은 어릴 때 생활 환경을 바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종종 자신이 매우 약하다고 느낍니다. 상처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는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조롱이나 소외감은 아이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그 에너지는 몸 안에 축적됩니다. 만약 아이가 억누를 때마다 복부를 꽉 조이는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했을 때 에너지가 그곳에 갇혀 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발바닥을 꽉 쥐어 점차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머리 부분에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결과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히는 신체 부위도 다릅니다. 감정은 항상 움직이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분노, 두려움 또는 슬픔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상처받는 사건을 겪을 때 그 감정은 마치 충전지와 같아서 우리 에너지장에 그 감정 전기를 가득 채웁니다. 방해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울거나 몸을 떨거나 몸부림치는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 에너지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 표현 방식은 종종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맞거나 꾸중을 듣거나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종종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며 심지어 과도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도 웃어야 하고 꾸중을 들어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며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높은 감성 지능이라는 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되어 마음속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생각과 감정은 사회의 기대에 맞추도록 강요되며 이것이 높은 감성 지능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큰 희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억압된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감정들은 본래 에너지이므로 우리가 의식을 사용해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에너지가 입으로 나올 수 없을 때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몸에 축적되어 신체적 질병이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나타납니다. 대량의 억압된 감정은 신체적 질병, 만성 질환, 암, 장기적인 탈진 또는 정신질환, 우울증, 양극성 장애, 중독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감정을 쌓아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으로 분노를 터뜨리거나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를 두게 되거나 심지어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의식층이 있습니다. 초의식은 우리의 영혼과 에너지장과 같습니다. 의식은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데 사용하고 있는 뇌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저장고와 같아서 모든 기억, 감각, 감정을 온전하게 보관하는 곳입니다. 의식은 현재 시점에 유용한 정보만 기억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종종 부정적이거나 싫은 감정을 잠재의식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해지면 그 기억과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잠재의식이라는 빙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그곳에 존재합니다. 처리되거나 소화되거나 치유되지 않으면 그 감정 에너지는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밖으로 퍼져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흐름에 따라 작동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몸을 과거의 기억과 감정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매우 이상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의식은 나는 괜찮은데라고 느끼지만 몸은 극도로 불편하고 피곤하며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매우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에너지장 안에는 여전히 위장과 소화에 관련된 에너지 흐름이 존재하며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에너지들은 몸이 마치 극도의 긴장 상태, 깊은 슬픔 또는 배신감 속에서 계속 사는 것처럼 만듭니다.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우리의 의식은 종종 몸에서 생명력을 추가로 빌려와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억누릅니다. 이는 마치 빚을 내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감정을 억누를수록 우리는 이 일에 더 많은 생명력을 빌려와야 합니다. 모든 생명 에너지가 빚을 갚는 데 사용되면 일상생활에 투자할 힘도 새로운 삶을 창조할 능력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점차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또는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왜 아직도 배가 고프지? 잠을 많이 잤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초자, 영혼의 인도, 우주나 신념과 같은 정신적 지지대가 없다면 우리는 보충할 생명 에너지원이 없게 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듭니다. 막힌 에너지들은 몸이 계속 과거의 상황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삶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외로움, 소외감, 조롱과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의 경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감정 에너지의 전환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날 때 그것은 보통 우리가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여 밖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타나 욕설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의 에너지를 더 교묘하게 전환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불의와 잔혹함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를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지 않는 평화로운 불복종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의 에너지를 끈기와 평화의 에너지로 바꾸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사실, 분노, 슬픔, 두려움 또는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즉 사람들이 흔히 멀리하는 감정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전환하도록 촉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숙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즐겁고 낙관적이며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그 모든 에너지를 몸과 영혼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은 마치 배터리와 같고 생성된 감정 에너지는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감전되면 몸이 뻣뻣해지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전압에 접촉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그것은 온기가 되어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열 에너지가 되어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악마나 귀신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일종의 힘이며 단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으로 전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7가지 몸에 대하여 흥미로운 점은 물리적 신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느낌은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 과정을 촉진하고 죽음을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스트랄체, 즉 성체라고도 불리는 중간 매체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자주 또는 매일 원망과 분노에 잠기도록 허용하면 아스트랄체 내의 내장 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흔하게 영향을 받는 기관은 바로 아스트랄체의 위입니다. 인간의 7가지 몸 중에서 위는 영양을 소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랄체가 감정으로 식사를 하면서 원한, 분노 또는 다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만을 받게 되면 아스트랄체의 위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점차 닳아 없어집니다. 원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스트랄체가 흡수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으로 아스트랄체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랄체의 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아스트랄체의 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물리적 신체가 축적하는 경향을 갖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이미 썩은 에너지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아스트랄체의 위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이 상태는 점차 물리적 신체의 위로 옮겨가지만 전환되는 데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해당 부위의 물리적 신체가 영향을 받기까지는 보통 약 9개월이 걸립니다.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 주로 일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스트랄체를 둘러싼 기운을 볼 수 있으며 물리적 기관 근처의 영역은 그 당시에는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아스트랄체 주위에는 고름구름 같은 어두운 점이나 검은 반점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관찰 대상자에게 이것은 감정적인 면에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는 물리적 신체가 아직 손상이나 질병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트랄체의 퇴화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스트랄체는 이미 병에 걸렸고 물리적 신체의 해당 부위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 초래한 파괴를 치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약 9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스트랄체에서 구름 같은 검은 반점이 발견된 시점에 바로 죽는다면 저편의 삶으로 넘어갔을 때 자신의 새로운 몸, 즉 아스트랄체가 이미 병들었거나 어느 정도 손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스트랄체가 그들의 몸이고 물리적 신체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아스트랄 세계의 부정적인 감정과 물리적 신체의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지구상에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이 우리가 언급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음으로써 매일 자신의 아름다운 아스트랄체에 끔찍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스트랄체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은 아스트랄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아스트랄체는 인간의 하위 세 가지 몸 중 하나로 미세한 물질 차원에 속합니다. 아스트랄체와 물리적 신체는 세포 구조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만 아스트랄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리적 신체보다 훨씬 더 미세합니다. 일시적인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위 기운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랄체를 둘러싼 에너지는 바로 아스트랄체에 의해 지지되는 에너지장입니다. 우리는 아스트랄체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심지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비학자들조차 종종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스트랄계, 즉 별의 세계가 감정의 근원지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아스트랄계에서 비롯되며 먼저 아스트랄체에 영향을 미친 다음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자신에게 허용한 감정들이 아스트랄체의 구조, 온전성 및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즉 물질적 생명이 끝날 때 그들은 단지 육신을 버릴 뿐입니다. 그들의 자아, 즉 나는 아스트랄체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구에서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질투, 원한, 복수심과 같은 감정들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가 육체적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새로운 몸, 즉 아스트랄체가 뒤틀리고 손상되고 심지어 일부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아스트랄계에서 손상된 형체는 치유될 수 있지만 그 치유 과정은 영혼이 자신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단계적으로 회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낳게 했던 비슷한 유혹에 맞서기 위해 오직 생각의 힘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매우 고된 여정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이 분노, 증오, 분개와 같은 격렬한 감정으로 매일 오염될 때 다시 돌아와 자신이 표현하도록 허용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하고 전환할 용기와 에너지를 가진 영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슬픔, 자기 연민, 탐욕, 갈망, 두려움, 불안, 교만, 분노, 증오 또는 원한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 때 그들의 아스트랄체는 그에 상응하는 손상을 입습니다. 아스트랄체의 건강을 키우고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종류의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순수하고 소박한 사랑,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가족의 우정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와 태도는 모두 아스트랄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감정의 척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행동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척도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며, 이 기술은 실제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신중하십시오. 경계심을 유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100% 완전히 책임지십시오. 동양의 고대 지혜는 오래전부터 분노는 간을 해치고,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해치며, 근심과 슬픔은 폐를 해치고, 생각이 많으면 비장을 해치며, 두려움은 신장을 해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감정과 신체가 서로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당신의 몸속 내장 기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기 없는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지쳐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몸에 부정적인 반응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평생의 이익을 가져다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옛 의학자는 자신의 양생 비결이 단 4글자에 요약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마주하십시오. 즉, 생각을 명확히 하는 법을 배워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을 인식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자신이 그 감정과 잠시 함께 있도록 허용하고, 감정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동시에 생리적 차원의 조절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운동, 명상, 일기 쓰기 등을 통해 감정을 순환시켜 고통스러운 상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호응을 표현해 주세요. 나는 내 몸에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화답해 주세요. 나는 내 몸의 모든 세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세포는 건강하고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주에 감사합니다. 삶이 선사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선한 지식을 널리 나누는 것은 무량한 공덕입니다.